안녕하세요. 나 혼자 부동산 나원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닥칠 아주 큰 변화에 대해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된 임시 조치인데요. 이게 단순히 지역이 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들이 잠깐 풀린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부동산 소식통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집을 팔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때까지는 계약을 해야 중과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확인을 재차 해주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매물 대부분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집을 살 때 4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때문에 요즘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분명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들은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나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서 바로 집을 비워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이게 가능한 물건은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일단 집을 팔지도 못하게 꽉 막아놨잖아요. 근데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때리고 거기다가 왜 안 팔았냐, 보유세까지 왕창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대안을 내놓았던 게, 청와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서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계약일과 잔금일에 여유를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기존 규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3개월 내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대책 때 새로 지정된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은 6개월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당장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규제 때문이죠. 이 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무조건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기한을 6개월로 늘려줘 봤자 4개월 내에 전입 의무와 충돌하니까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6개월일까? 만약 전세 만기가 11월 9일 이후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세 중과 맞고 보유세 폭탄까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쓰겠다고 하면 매도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데일리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세입자 낀 매물에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 시점을 기존 4개월 이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늘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있어도 계약 만기 때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규제 지역에서도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가능해질 겁니다. 전세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당장 입주 안 해도 되니까 매수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갭 투자 물건도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때 전입한다던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서 5월 9일까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매물이 일단 없고요.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막히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세 낀 매물도 사라지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가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신고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억 이하 아파트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하지만 이 정책이 풀리면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겁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 급매물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토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실거주 의무 기한을 4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로 맞출 때 생기는 문제죠. 바로 대출 규제인데 작년 6월 27일 대책 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1억 원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줄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돈줄이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완화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정책 담당자들도 지금 규제 자체가 워낙 꼬여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게 하실 분들에겐 앞으로 3개월이 정말 기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동안 매물이 씨가 말랐던 지역에서도 물건이 많이 나올 거고요. 보통 전세 낀 매물은 입주 가능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매매가를 좀 낮춰서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올 겁니다. 네, 지금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올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후의 시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유세가 무섭긴 하지만 양도세는 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결국 5월 9일까지 안 판 사람들은 앞으로도 안 팔 거고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매수 계획이 있다면 5월 9일 이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청와대가 5월 9일 데드라인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전입 요건을 세입자 만기일에 맞춰주는 쪽으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당정 협의도 거의 끝난 상태인 것 같고 대통령 지시도 있었으니 곧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 낀 급매물들이 쏟아질 테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변하는 대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답안지처럼 저희가 이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들 계속해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